제발 이게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 제발 진짜로. 왜냐면 제가 지금 이 라이브 보고 있는 여러분들 인생 망치로 구라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전쟁 드라마 보셨죠? 영화 한 방에 죽어. 그냥 다 와다다 달려와가지고 수능도 똑같아. 한 방에 끝. 검 작가님 전쟁 나가보셨네. 군대 다녀왔잖아요. 고전시가를 문학 파트 중에 제일 어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전시 문제 풀고 고전시 분석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매번 말하는 거지만 고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고전은 양을 때려 박으면 어려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고전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로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단어를 모르는 이유가 뭘까? 단어를 많이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단어를 많이 보고 그걸 외우는 작업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단어를 모르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고. 근데 또 두 번째로 고전이 어렵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일단 고전 시가에는 내면 세계가 똑같아. 그냥 하는 말이 똑같다는 거야. 읽다 보면. 그러니까 뭔가 문구나 비유적인 표현들 때문에 새로워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결국에 이 메인스트림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 말 하는가 보구나.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안 뚫리는 문장이나 구절이 있어. 비유 같은 것들은 고전 시가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옛날 뭐 옛스러운 비유라든지 옛날 사람들이 쓰던 뭐 속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내면 세계로 잡고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들을 다 맞추는 이유가 위에 나왔던 내면 세계대로 그냥 밀어서 뚫어버리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년이 뭐 그리운 힘에 대한 그런 내면 세계였는데 3년에서 딱히 역적 없이 그냥 비유적인 표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표현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그냥 이 임을 그리워하는 맥락 속에서 하는 말이겠구나 하면서 그냥 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내면 세계가 결국 똑같은 말을 한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체득하지 않았고 단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의 하위권들은 그런 구절이 나왔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 있던 게 다 날아가 버려. 앞면에서 잡았던 내면 세계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또 아까 전에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국어 공부할 때 요약하기가 이제 도움이 되는가. 이게 요약하기가 처음에 제가 알기로 그 마달에서 하루에 한 지문씩 뽑아서 요약하는 그게 좀 유명해가지고 요약하는 게 좀 유행이 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요약하기를 해봤거든요. 고2 때부터 고3 때까지 요약하기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게 왜 답이 없냐면, 일단 요약하기를 통해서 국어 실력이 늘려면 내가 요약한 걸 제대로 요약했는지 봐줄 사람이 필요해.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내가 그냥 요약을 하고 그대로 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요약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구라고 치면 내가 그냥 슈팅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자세 교정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세 교정을 안 하면 슈팅을 백날 첫날 찬다 한들 그 실력이 향상되는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요약도 물론 당연히 글을 잘 읽게 되고 요약을 잘하면 그러니까 문단에 있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흡수가 되고 하는 건 맞는데, 사실상 요약을 했을 때 교정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요약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안 오르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에서 요약하는 능력은 뭐랄까, 그렇게 막 전문적으로 요약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왜냐면 수능에서 요약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없기도 하고, 요약이라는 건 글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단계거든요. 요약을 한다는 건 내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이 말은 결국 쉽게 말하면 이거야 라고 쓰는 건데, 그걸 하려면 사실 이해하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근데 이해만 해도 사실상 100점 맞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약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속발음, 근데 여러분들 속발음 고민이 되게 많으시네요. 속발음 뭐 해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 속발음 관련된 영상을 올렸긴 했는데, 그러니까 속발음이라는 게 여러분 두 과정을 분리하셔야 되는데, 글자를 보고 이걸 눈으로 인지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인지하는 거랑 이걸 줄줄줄줄 읽는 거랑 좀 달라요. 줄줄줄 읽는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추가로 내가 불안감에 한 번 더 이거를 마음속으로 따라 읽으면서 읽어가는 거를 속발음이라고 저는 칭했던 거고, 그 행위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일단 불안감 때문에 이게 줄줄 읽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읽는 동시에 이해가 되면 그냥 납득하고 넘어가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문장인 것 같으면 다시 읽기, 그러니까 속으로 읽기보다는 이미지를 그리거나 문장을 재구성해보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읽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 라는 말이었던 거죠. 육모 잘 보는 팁 있나요? 일단 육모 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하고 와야 되는 게 있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9일만 읽기 전이라고 한다면, 또는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는 버릇을 들이기 전이라고 한다면, 그냥 막 허겁지겁 대충
날림으로 읽고 선택지 가서 비벼가지고 이 선택지에 관련된 문장 어디 있었지 막 서치해 가면서 읽고 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육모에서는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긴장된 상황 속에서 그 긴장감을 극복해내고 컨트롤 해내면서 문장을 머릿속에 이해하면서 읽어간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거 이해하면서 읽어갈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6모 때 그걸 안 보잖아? 그럼 9모 때는 더 불가능이야. 시간이 더 촉박하기 때문에 수능까지. 그리고 수능장에서는 아예 불가능이지. 그러니까 사실 뭐 9일만에서 뭘 배우든 시험장에서 또 날림으로 읽어버리면 소용이 없는데 그거를 6모 때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된다.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6모 때 성적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6모 1등급이 수능 1등급까지 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9모 때 여러분들이 통계를 보시면 안 돼. 9모 때 1등급 중에 거의 40% 이상이 또 수능 때 1등급을 못 받고 6모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모 막 당장의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느꼈던 거 글을 이해하고 읽으니까 풀리잖아. 문제를 갔을 때 더 빠르게 풀리잖아. 그거를 시험장에서 느껴보라는 거지. 문학도 마찬가지. 내가 물론 가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을 한 두 번 정도 생각해보고 어쩔 수 없이 넘겨야지. 근데 바로 넘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고 넘기려는 그 태도를 한번 해보고 온다. 진짜 시험장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그걸 안 하면 수능장에서도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런 긴장감 컨트롤하는 방법을 그런 좀 좋은 시험지 좋은 시험으로 좀 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답이 없죠. 형님 푸는 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푸는 순서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어. 내가 자신 있는 것부터 풀면 돼. 내가 평소에 문학보다 독서를 잘해. 또는 독서보다 문학을 잘해. 자신 있는 것부터 풀어. 그리고 플러스로 쉬운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저는 문학을 좀 더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택 풀고 문학 풀고 근데 문학 풀 때도 고전 시가가 난 제일 쉬웠어. 짧고 고전 소설이랑 고전 시가랑 비슷한데 짧으니까 빨리 읽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뭔가 속도감을 내는데 도움이 돼가지고 고전 시가를 제일 먼저 읽고 그다음 고전 소설을 읽고 그 다음에 현대시 읽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을 읽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정답은 없어요. 누군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가는 단계에서 누군가한테는 다른 게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거 먼저 풀어야 돼. 내가 아는 걸 맞추는 게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절대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틀리는 건 상관없지. 나도 틀려도. 국어 1등급을 넘어선 국어 만점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는 저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막 100분이 99, 100 이런 애들도 만나보고 걔네도 만들어내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결국에 일단 독해력을 쌓아 올리는 데에는 변함이 없어요. 결국에 독해력이 올라가면 내가 어떤 지문이 나와도 손쉽게 이해가 돼. 그러면 사실 무조건 100점 나오지. 근데 100점이 나오려면 좀 디테일하게 100점이 나오려면 100분이 100이 뜨려면 뭐라 해야 되지? 섬세하게 좀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행동 강령들이 완전 세밀하게 따다닥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어려운 난이도의 지문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갈 거고 만약에 4번이 좀 헷갈리는 경우에는 몇 번까지 보고 다시 돌아올 거고 막 이런 게 되게 전략들이 여러 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걸 체화까지 해내야 돼. 그러면 이제 좀 완전 안정된 100분이 99에서 100까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그 정도 단계가 되는 애들은 뭐 조금 더 어려운 리트나 아니면 뭐 사관학교 그런 것도 풀어보면서 새로운 지문에 적용하는 연습하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독해력을 올린다는 개념은 아니고 새로운 지문에 적응을 해간다는 느낌? 독해력은 기출문제로 올리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좀 감을 명확하게 하고 어떤 시험 난이도에도 뭔가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매뉴얼들을 잘 만들어 놓고 그걸 얼마나 체화를 잘 해놨냐에 따라서 좀 99에서 100까지의 100분위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가장 핵심은 그냥 독해력이고 사실 이게 평가원 지문들을 체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체화를 한다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 저는 독서를 읽다 보면 또는 문학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읽다가 아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겠구나라는 게 그냥 감각적으로 느껴져. 내가 일부러 그렇게 사고를 하는 건 아닌데 아 여기에서 당연히 이거 문제로 쓰이겠네. 그리고 약간 읽다 보면 저도 약간 내용이 깊어지네 내용이 어려워지네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나도 모르게 몸이 긴장을 하기 시작해. 여기에서 당연히 그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을 그래서 많이 보라는 이유가 이게 많이 봐야지만 그게 느껴져. 그래서 시험장 가서도 어차피 똑같은 원칙하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내가 막 읽더라도 그게 내재화가 돼서 알아서 내가 멈추게 돼 있어. 문제로 나올 법한 문장에서는. 그래서 저도 6모, 9모 나오면 풀어볼 거 아니에요. 나도 놀라. 나도 그냥 문제 풀 때는 막 푸는데 뭔가 내가 찝혔던 부분에서 진짜 놀랍게도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 근데 사실 교육청이나 막 덮프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날카롭진 않아요. 평가원에 비해서는. 그래서 평가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그래서 계속 봐야 돼 진짜. 왜냐면 저도 있잖아요. 저 9일만 쓸 때 기출을 보면 내가 글로 써보잖아. 그러면 내가 분명히, 저도 약간 고백을 하자면 내가 분명히 머릿속으로 이해를 했어. 이거 지문 읽으면서 봤던 거고 재수할 때 고3 때 몇 번이고 읽고 내가 이해를 했단 말이야. 근데 글로 써보잖아요. 그러면 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겠다, 또는 아, 이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면 좋았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좀 더 매끄러웠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생겨. 근데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배경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또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전 기출문제, 그러니까 최신 기출문제도 또 데이터베이스로 쌓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 새롭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수준에서 뭔가 재수생 고3 수준에서 아, 기출 다 했다, 또는 뭐 와, 사설해야 된다, 그거는 제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은 더욱더 시기상조다. 제발 이게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 제발 진짜로. 왜냐면 제가 지금 이 라이브 보고 있는 여러분들 인생 망치려고 구라치는 거 있어요? 당연히 나는 내 고3 때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조언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 내 고3 때 과거에 나가 있을 거란 말이지. 문학시험 칠 때마다 왔다 갔다 한다, 점수가 70점에서 90점 왔다 갔다 한다, 문학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세 가지 정도 있겠다. 첫 번째는 감상력의 부재.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면 세계 공감 계속해서 해내고 이미지화 하는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시험이 안 좋은 시험. 왜냐면 여러분들 막 더프나 뭐 이감 모의고사 이런 거 있잖아요.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게 수능 성적이랑 물론 이게 관계는 있죠.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아. 예를 들어서 저도 막 가르쳐 보면 10월 달에 이감에서 4등급 받은 애가 수능에서 1등급 받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3 때 10월에 1등급 받은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가 수능 때 4등급 받았어요. 10월 모의고사에서 1등을 받아서.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등락폭이 좀 있게 나와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세 번째 원인은 어려운 파트가 나오면 거기에 매몰돼 버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가 현대시 막 순서 없이 풀었어, 또는 뭐 내가 평소에 현대시, 현대소설, 뭐 고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풀어. 근데 현대시가 좀 빡세. 그러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 배분을 잘 못하는 거, 그런 경우에 등락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문학에서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어쩌야겠어. 당연히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행동 강령을 짜놔야겠지. 국어 지문 볼 때 가끔 바로 몰입을 못하거나 중간중간 지문에서 이탈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지문을 읽어야 집중도를 높게 유지하면서 읽을 수 있을까요? 항상 집중력 때문에 글의 지문 이해력이나 성적이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해서 고민입니다. 요거 약간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고, 이게 어떤 거랑 맥락이 상통하냐면 국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지문 보기 엄청 싫지 않아요? 왜냐면 머리를 써야 되고 머리가 아플 것 같잖아. 저도 싫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수능이라는 시험이 비문학 같은 경우에 또는 뭐 문학 같은 경우에, 비문학이라고 일단 말을 해볼게요. 독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지문 자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교수들이 학생들이 이거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다라고 해서 추려가지고 준 게 수능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재수생들은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수능 때 배웠던 지식들이 뭔가 뉴스를 보거나 책을 보면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그게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코어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수능은 의미 있는 것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을 주제로 글을 쓰고 낼 수밖에 없어. 문학도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작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작품들, 주제의식을 가진 그런 작품들을 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면서 읽으면 이게 단순히 내가 성적을 높인다라는 느낌보다도 그냥 교양을 쌓는다, 되게 질 좋은 컨텐츠로 나라는 사람이 뭔가 교양을 높여가고 좀 똑똑하게 삶을 현명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고퀄리티 지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약간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시험장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최면을 걸라 하잖아요. 이거 재밌는 지문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로. 특히나 내가 긴장도가 극에 달아있는 그런 순간에서는 재밌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거 하나로 첫 문단에 대한 부담감이 확 내려가고 뇌에서 이 정보를 뭔가 되게 처리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뭉탱이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경제법 지문보다 동양 철학 지문이 더 추상적이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에 어려운 개념들을 검색해서 무조건 찾아보세요. 또는 책을 무조건 읽어보세요. 저도 이거 어려워했었는데 제가 재수할 때 윤사생륜 했었거든요. 윤사생륜에서 어느 정도 유학이 뭔지, 도가 뭔지, 기가 뭔지 이해를 했어. 임정환 쌤 강의 들으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저도 애매했어. 고3 내내는 뭐 도가 뭐야, 기가 뭐야 막 이랬었는데 그 개념들을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짚고 가다 보니까
되게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에도 나오고 고등학생 때도 배우는 거다 보기 때문에 수능에도 그냥 기본적인 걸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 번은 유튜브에 뭐 유교 5분 정리, 뭐 유교 10분 정리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반드시 배경지식으로 쌓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지화도 훨씬 더 쉽고 들어갈 때 자신감도 생겨. 진짜 이건 꿀팁입니다. 하프 모의고사 도움되나요? 하프 모의고사? 저는 재수 때 안 풀었고 고3 때는 풀었었는데 고3 때 생각해보면 도움 안 됐던 것 같아요. 등급대가 3, 4등급이라고 한다면 거의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전 감이 떨어지는 것도 결국에는 독해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비유를 하자면 제가 이거 비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세태가 어떤 세태냐면 여러분들은 전쟁을 안 치러봤잖아요. 전 수능이 전쟁이라고 친다면 수능이 전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전쟁을 안 치러봤어.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다양한 상황들을 생각을 하게 돼. 글이 안 읽혔을 때 아니면 뭐 했을 때 그래서 막 잡다한 도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뭐 어떻게 문제 풀이하는 방법도 익히고 뭐도 익히고 이거는 마치 내가 전쟁을 나가는데 막 단검도 챙기고 뭐 망치도 챙기고 사슬도 챙기고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 근데 전쟁을 나가보잖아요. 여러분 전쟁 드라마 보셨죠? 영화나 한 방에 죽어. 그냥 다 와다다 달려와가지고 한 방에 죽거나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수능도 똑같아. 한 방에 끝나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잡다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잡다한 무기들을 쌓는데 힘을 쓰기보다는 진짜 단단하고 긴 창이나 칼 하나를 딱 준비해서 이걸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난 진짜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걸 다듬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기출문제를 보면서 독해력을 올리는 거. 독해력이 결국에 이 단단한 창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외에 잡다한 짓, EBS 외우기, 아니면 뭐 실전 연습 너무 과도하게 하기, 뭐 하프 모의고사 풀기 이런 게 전부 다 쓸데없는 짓에 가깝다. 그게 전쟁에서 안 죽어봤으니까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쟁 가서 싸워보잖아요. 바로 그냥 그런 거 쓸 새도 없이 끝납니다. 범 작가님 전쟁 나가보셨나요? 저 군대 다녀왔잖아요. 그러면 네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6평 전에 또 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켜보도록 하겠습니다.